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산과 염기의 이온화와 이온화 상수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한다면, 자, 증류수에 3g의 아세트산을 녹여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다.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는 아유, 죄송해요. 단 섭씨 25도. 이 25도에서의 이온화 상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단 우리 아세트산의 몰 농도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니다. 3g의 잠시만요. 펜으로 바꾸고 3g의 아세트산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3g의 아세트산을 자, 3g 아세트산 하면 CH3COOH 그죠? 이걸 1리터를 만들었대. 그죠? 그래서 이것의 몰 농도로 이거를 이제 몰 농도로 환산해야 하니까 곱하기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이렇게 해보면 60이에요. 60g 그죠? 이게 1몰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걸 해보면은 0.05 몰퍼리터가 나와요. 그람 날라가고 몰퍼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한번 적어봐야 되는 거죠. 자, CH3COOH 이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 하나하고 CH3COO 마이너스 이온을 하나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몰의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 X몰의 H 플러스 이온을 낸다면 사실 이게 지금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1몰의 아세트산이 수소이온 1몰하고 이 1몰을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X 농도가 되면 이것도 X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KA는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라? 분모에는 반응물 이렇게 꺽쇠 농도는 몰 농도라 그랬죠. 그죠? 분해 H 플러스 이온 곱하기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원래 있던 몰수에서 원래 있던 아세트산의 이 CH3COOH의 농도에서 이온화가 X만큼 됐어. X만큼 H 플러스 이온이 생기고 X만큼 아세트산 이온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기고 원래 있던 거는 원래 남아 있는 거는 원래 있는 0.05에서 X만큼 이온화가 되고 남은 농도가 남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는 생성된 X가 이렇게 하나는 H 플러스 이온에 대한 거고 하나는 아세트산 이온에 대한 거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다시 뭐다?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를 구하면 X는 9.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몰 퍼 리터가 됩니다. pH로는 한 3.03쯤 되겠네. 네.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은 이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몇 퍼센트만큼 이온화가 되었을까요? 몇 퍼센트만큼? 0.05분의 9.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만큼 곱하기 101%만큼 이온화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온화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는 용해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했던 걸 리뷰를 하자면 용매란 무엇이에요? 용매란 용지를 녹이는 성분을 얘기합니다. 녹이는 성분.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을 얘기했었죠. 그죠? 용매에 녹는 물질. 그래서 만일에 고체가 물에 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요만큼의 각설탕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각설탕 알아요? 설탕이 덩어리화 되어가지고 덩어리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굉장히 이쁜 그런 어떤 육면체에 정육면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육면체처럼 생긴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어요. 이렇게 육면체로 곱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물에 톡 떨어뜨리면은 이 가장자리부터 이 바깥부터 이렇게 녹기 시작하잖아요. 고체의 용해란 다 그와 같습니다. 고체가 물에 녹을 때 고체 결정의 표면으로부터 사실 이온화가 돼요. 그 표면이 이제 물과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체 결정의 표면부터 이온화돼서 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화 용액에서는 이온이 표면을 떠나는 속도와 용액안에서 침전으로 가라앉는 속도가 같아져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이렇게 비익칸에 이렇게 비익칸을 놔두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놔뒀는데 이미 포화용액이었어. 그러면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아져 있는 용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만큼 또 이렇게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은 포화된 양을 이미 다 채워놨기 때문에 용해도를 초과하는 양은 이렇게 결정이 돼서 바로 침전되어서 가라앉게 되겠죠. 그 얘기예요. 포화 용액에서는 이온이 표면을 떠나는 속도와 용액 속에서 침전으로 가라앉는 속도가 같아진다는 것. 네. 그래서 이 염화은에 한번 볼까요? AgCl 원래 고체였는데 이게 이제 녹아 들어가려면 Ag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하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 평형상수 뭐 이런 것에서 온 거지만은 여기에는 반응물인 AgCl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게 고체란 말이죠. 그죠? 이 고체 상태여서 농도를 상수 처리하게 되는데 Ag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이게 고체 상태, 고체이므로 농도라는 것이 어차피 여러분 농도라는 것이 애초에 물 안에 얼마만큼 녹아 있는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고체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항을 상수 처리합니다. 상수 처리를 해버려요. 너무 색깔이 연하나? 상수 처리를 해버려요. 상수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이제 용해도 곱이라는 KSP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상수 처리해버리니까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용해도 곱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용해도 곱상수 혹은 물의 이온 곱처럼 용해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또랑또랑하게 써줄게요. 용해도적.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산삼칼륨의 경우 트리칼슘 네, 인산삼칼슘이죠. 네, 인산삼칼슘, 트리칼슘 포스페이트. 자, 트리칼슘 포스페이트의 경우에는 CA3PO4 이렇게 생긴 고체 물질이에요. 이 고체는 어떻게 해리가 용해가 되느냐면은 용해가 되어서 3 이거 더하기 인산염 마이너스 3가인산염 두 개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이러할 경우에 용해도곱 상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은 여러분 이제 감이 기억이 나겠죠? 여기에 지금 앞에 질량 반응에 3몰이 생기됐으니까 3. 여기 앞에 지금 2몰의 인산염, 3가인산염이 생긴댔으니까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용해도곱 상수라는 것을. 그래서 대표적인 용해도곱 상수들은 역시나 화학 핸드북에서 찾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곱 상수보다 지금 얘네들의 농도가 작으면은 사실상 어떤 거다? 불포하고 얘네보다 크다 싶으면은 과포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불포화 용액의 경우에 이온의 몰 농도를 서로 곱한 것은 용해도곱 상수보다 작다. 즉 A 플러스 이온과 B 마이너스 이온이 농도가 KSP보다 작게 됩니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과포화 용액에서는 이온의 몰 농도의 곱은 용해도곱 상수보다 크게 됩니다. 너무 많이 녹아 있는 거지.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온도가 도와준다든지 압력이 도와준다든지 많이 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플러스 이온과 B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는 KSP보다, 즉 용해도곱 상수보다 크다. 근데 사실상 결정이 되려면은, 즉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액상 이온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던 것이 고체 상태로 결정을 하려면 살짝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결정핵이라는 것에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왜 설탕 시럽을 뽁뽁 이렇게 해가지고 넣잖아요. 설탕에 설탕 시럽을 넣는데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일단 냄비를 이렇게 불에 올려요. 냄비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올려요. 물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데워요. 서서히 데운 상태에서 설탕이 물의 부피에 1을 넣어요. 그리고 그게 다 넣고 나면 또 서서히 데우면서 또 하나 더 넣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물의 부피에 무려 5배 이상이나 들어가서 녹아있는 설탕 용액이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먹는 설탕 시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쏙 그렇게 넣어도 엄청 달아지지.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녹아있는 과포화 설탕 용액을 여러분은 시럽이라고 이제 커피에 넣어 먹고 있는 건데, 애지간하면 넣어 먹지 마요. 당 폭탄이 그냥 쏟아지는 셈과 같죠. 그래서 이 과포화 용액에서 사실상 결정이 생기려면 결정핵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설탕 과포화 용액이 있을 때 과포화 용액을 이렇게 상온에 그렇게 뭉근히 끓여가지고 만든 과포화 설탕 용액을 상온에서 살짝 식히면 결정이 되지 않아요. 온도가 높아가지고 과포화됐던 것이 온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이 되지 않는데, 뭔가 다른 알갱이 하나만 이렇게 딱 안에 넣어주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결정이 붙게 되죠. 어떻게 될 때까지? A 플러스 이온의 농도와 B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용해도곱 상수와 같아질 때까지
때까지 결정핵 주위로 결정을 형성하게 되죠. 결정을 형성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 A, B던 것이 A 플러스 이온과 B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게 너무 과해진 거잖아요. 그죠? KSP보다 더 높아진 건데 이쪽으로 가면서 이 이온의 농도와 이 이온의 농도를 낮추게 되잖아요. 그죠? 결정을 형성하면서 A 플러스 이온과 B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를 낮춤. 어느 때까지? KSP와 그 곱이 용해도 곱 상수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낮춰준다는 거지. 이것이 불포화 용액과 과포화 용액의 메커니즘이에요. 네, 여러분 익히 배운 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각종 용액 중 몰 농도가 가장 큰 것은? 자, 다음에 각종 용액 중 몰 농도가 가장 큰 것, 이쯤은 여러분이 풀어볼까? 자, 소듐의 분자량은 23g. 그리고 염소의 분자량은 35.5g. 이라는 상황을 보고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5.4g 황산 H2SO4 S가 있어야 되는구나. S는 찾으세요. 자, 이거 말고 염산 아니면 수산나트륨. 자, 130g 수산나트륨 NaOH 제일 계산이 쉬운 거 40. 자, 130g의 수산화나트륨이 어디에 있어요? 4리터에 있어요. 그럼 몰 농도 한번 계산해 보지. 40.0g의 NaOH가 분자량만큼의 NaOH가 1몰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끝났네. 몰 퍼 리터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30ml, 0.1리터, 뭐 리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나중에 우리가 몰 농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몰 퍼 리터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자, 이거 계산을 해봐야겠군요. 130 나누기 계산을 해봅시다. 공학용 계산기를 안 들고 왔지만 130 나누기 4 나누기 40 하면은 0.8125 몰 퍼 리터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킬로그램은 또 그램으로 바꿔줘야 할 테고 밀리리터는 리터로 바꿔줘야 할 테고 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프로피온산 0.1몰 용액이 10% 이온화된다면 이온화 상수 K는? 원래 프로피온산이 0.1몰 있었대. 근데 그것이 10% 이온화되었대. 그러면 이온화되고 난 용액은 0.1 곱하기 0.1. 그죠? 쉬워요. 자, 그래서 C2H5 COOH 프로피온산. 그죠? 이게 H 플러스 이온 하나와 프로피온산 이온을 내겠죠. H5COO 마이너스로. 아이고, 튀었다. 자, COO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온화상수 K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온화상수 K는 원래 있었던 프로피온산 분의 H 플러스 이온하고 프로피온산 이온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있던 농도가 0.1이랬어. 그죠? 그런데 이온화되고 나면은 이온화 얼마 된댔어요? 이온화가 10% 이온화된댔어. 그러면 0.1 곱하기 0.1 한 것만 원래 있던 것의 10% 그죠? 10%를 반영한 이게
지금 여기도 1몰, 여기도 1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0.1 곱하기 0.1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겠죠. 요 부분이 색깔을 바꿔서 요 부분이 H 플러스 이온, 요 부분이 프로피온산 이온의 농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0.1은 0.1에서 이온화 돼가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고 또 여기서도 감소를 시켜줘야겠죠. 0.1 곱하기 0.1 이렇게 해줘야겠지. 이만큼이 이온화 되었으니까 원래 있던 농도의 10%만큼이 이온화되고 남은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걸 계산하면은 1.11 곱하기 10에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네. 그죠? 다시 이거는 원래 0.1몰 존재했는데 10%가 이온화되고 남은 아이고 내가 가렸구나. 10%가 이온화되고 남은 농도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연습 문제를 또 풀었고 그 다음 CH 네, 자 수산화칼슘의 1000mg/L 용액의 pH는 자, 단 완전 해리한다. 네, 완전 해리한다. CA 원자량은 40. 오. 자, 그럼 먼저 이것의 몰 농도를 구해야겠지. 그지? CaOH2가 100, 아니지, 1000mg이 있대요. per 리터가 있대요. 그죠? 이것이 이제 1000mg은 1g이 되고 1g의 CaOH2는 이것의 분자량은 이것의 분자량은 74니까 74g이 되고 이게 1몰의 수산화칼슘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돼서 사실상 그램, 밀리그램 날라가고 몰하고 리터만 남아요. 천 날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1 나누기 74만 하면 되니까 0.01351 몰 퍼 리터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몰 농도가 존재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H 플러스 이온 완전 해리한다 했으니까 H 플러스 이온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완전 해리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해리했을 때 그 반응식을 한번 봐야 되는 거지. CaOH2는 어떻게 해리하겠어요? 어떻게 해리하겠어요? 자, 이가양 이온에 칼슘 이온이 나오고 2몰에 OH- 이온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게 1몰 반응하면 이게 1몰 생기고 이게 2몰이 생긴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일 X몰이 있다면 이게 X몰 생기고 이게 2X몰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0.01351 몰 CaOH2가 리터에 있었는데 이거의 1몰 2는 몇 몰의 OH를 냅니까? 2몰의 OH- 이온을 내요. 그래서 OH- 이온의 몰수는 사실상 0.0 잠시만요. 네, 0. 아이고야. 다시. 자, 슬라이드 쇼. 어쩌다 끝났네. 자, 0. 이거 2 곱하면 0.26 네. 0.026 0.0135에 곱하기 2 0.2702
2702몰 OH-이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pH는 14 더하기 로그 OH-이온의 농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14 더하기 로그 0.27, 여기서는 굳이 꺾은 가로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이미 몰 농도니까 0.27, 0.02702 0.02702를 하면은 12.43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pH는 12.4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정답은 3.67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BOD 할게요. 자, 교과서 잠시 읽고 BOD 할게요.